잠좀 좀 잘 주무시고 리듬 관리해야 돼. 어차피 고등은 체력적이야. 자기 레이스고 관리고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너희들 뭐 수업 끝나고 나면 막 놀고 싶어가지고 좀 밤에 늦게 자고 이러지? 관리 좀 해야 돼. 너희들 특히 공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수업 놓치면 뭔 말인지도 몰라. 외계어야. 그렇잖아.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풀겠어. 너희들 지금 보면은 기출 문제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질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그 질문 들어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공수투는 조금 이제 뭐라는 얘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봐. 오늘 윈터 뭐냐 이따가 메타이즈 시간에 그 공수업 문제 나왔거든. 이차함수 그것도 13문제밖에 안 되지만은 좀 난이도는 좀 있단 말이지. 이차함수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2월이잖아. 얘들아 이제 다 왔어. 이제 너희들 이제 드디어 스타트야. 시작이야. 3월부터는 이제 뭐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야. 1학기 그냥 순삭이야. 1학기 뭐 그냥 정신없이 1학기 갖고 가.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영재 또 들어가는데 지금 집합 보니까 좀 많이 부실해.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이제 우리 집합 원서역에서 관한 복습 시험 볼 거고 그거 좀 공부 좀 해오시고 오늘은 진도는 명제 쪽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페이지로 166페이지 명제 등장할 때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명제라는 게 나와. 명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 요 단어는 약간 좀 수학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물리학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국어 잘해야 되지. 그래서 명제라는 게 뭐냐를 좀 잠깐 얘기하면은 명제는 이거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참 또는 거짓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거야. 문장 또는 식이지. 문장이거나 또는 식이지. 얘를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하나 뭐 예를 들어볼까? 거기 봐봐. 우리 책에 있잖아. 책에 있으면 책을 보시면 4는 2의 배수이다 있지.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니?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지? 참이니까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3은 5의 약수이다. 맞죠? 틀려 이거? 거짓이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 아니야? 3이 5의 약수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이 명제가 될 수 있냐는 거야.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 그지? 어떤 사람은 인천이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게 뭐야?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 그러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 갑시다. 명제. 우리가 보통 명제는 스몰 p를 써. 소문자지. 스몰 p. 우리가 뭐 4는 2의 배수이다.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명제를 보통 이름을 스몰 p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얘기할게. 부정. 명제의 부정에 관한 건데 명제의 부정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우선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 물결 표시를 적어. 읽을 때에는 낫피 이렇게 돼. 낫피. 우리가 낫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 낫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물결 이렇게 읽지 말고 낫피 이렇게 읽으면 되고 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4는 2의 배수이다. 요거를 부정하래. 낫피를 적어보면 뭐냐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부정은 요건데 우리가 이제 부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4가지가 있어. 도식화된 부정.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된 부정을 한번 얘기하면은 모든을 부정하잖아. 모든을 부정하면은 항상 어떤을 봐야 되고 거꾸로 이제 어떤을 부정하면은 모든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시험 문제 풀었지만은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을 가고
거꾸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간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돼. 봐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를 부정해봐. 뭐가 되니?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되니? 아니지.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를 부정하면은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게 되는 거야. 단 한 명이라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가야 되고 거꾸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을 가야 돼.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을 가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를 간다. 이거는 그냥 도식화된 부정이라고 보면 돼. 우리 자주 쓸 거니까 얘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가면은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 조건과 진리집합. 얘는 세트야. 명작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조건하고 진리집합은 하나의 세트인데 그럼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조건의 개념은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거짓이 참 또는 거짓 얘가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건 문장 또는 식이겠지. 이건데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요 x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거. 이거 명제가 될 수 있니? 이거는 봐봐. x가 4가 되면 참이 되지. 근데 x가 4가 아니라면 거짓이 되잖아.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조건. 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x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이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들아 이거 x 빼기 얘가 2x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조건이니 명제니? 이거 명제지. 그렇지?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거짓 밖에 안 바뀌지? 얘는 전개하면 2x 마이너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잖아. 항상 참이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x 값에 따라서 참하고 거짓이 바뀌면 조건, 그렇지 않으면 명제가 됩니다. 내신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일단 문제동사 보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167페이지에 조건의 개념 나오지?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얘는 내가 뭐라고 했어? 조건이라고 했지? 조건이라고 했고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우리는 x값 4인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4인 거 알고 있는데 이 4를 뭐라고 하냐면 얘 진리집합이라고 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이지?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은 당연히 뭐지? 플러스가 집합이야. 집합이니까 x는 4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안 돼. 진리집합은 뭐라고 적었나? 이렇게 집합표를 많이 써가지고 4 여기 바로 진리집합이 된다.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의 개념 나오지? 진리집합의 개념이 뭐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 그거의 집합이야. 반드시 집합표를 써야 되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다? 세트인 거야. 조건하고 진리집합은 하나의 따라다니는 세트가 되는 거지. 조건이 있으면 걔가 참이 되게 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세트가 되고 그래서 제목도 조건과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 밑에 보시면 6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중요한 거는 답을 쓸 때 항상 집합표를 써야 된다. 안 쓰면 점수가 안 나가. 얘. 집합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조건의 부정. 명제의 부정과 동일해. 명제든 조건이든 이렇게 나피, p, 스몰 p를 이용했을 때, 그렇지? 이거의 부정은 물결 표시를 이용한다. 읽을 땐 나피라고 합니다. 똑같아. 그래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얘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물결 표시를 사용한다. 나피, 읽을 때 나피. 나피는 p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제 있잖아. 조금 있다가 이제 명제를 할 건데 걔를 집합으로 좀 돌려서 푸는 거고 연습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P 또는 Q, 그 다음에 P 그리고 Q. 또는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교집합이다. 그거 나오지?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바로 이번에 있는 거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가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간다. 그거 내용이야. 그 169페이지에 403번 한번 우리 눈으로 풀어볼게.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명제니? 아니지? 참 거짓.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니지.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명제니? 항상 참이야? 누가 봐도 참이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 키 작은 농구 선수 가능하지.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은 명제가 될 수 있어? x가 2보다 크는데 이게 바로 조건 아니야?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 바뀌는 거. x가 3이면 참이 되는 거고 x가 1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 4번은 명제니? 4번 명제야? 맞지? 왜? 어차피 봐봐 7-x하고 2-x잖아. 얘 어차피 없을 거잖아. 그럼 7하고 2가 같냐 이거잖아. 같아?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지.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것이고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 뒤바뀌면은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얘는 x가 어차피 사라지는 애야. 7하고 2가 같냐 이거니까 당연히 거짓인 명제지. 4번.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막꼭지 가게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 명제야. 명제지? 3인 명제.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 막꼭지 가게 크기 서로 같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필수에 대한 거. 명제인 것을 찾고 참인 것을 판별하시려고 되어 있지.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니? 명제니 아니니? 명제지. 명제야. 명제인데 소수가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누구 때문에? 2. 우리가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니다가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 누군데? 2. 2는 소수인데 짝수지? 그러니까 1번은 명제이기는 한데 거짓인 명제. 2번 가볼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는데 참인 명제지. 참인 명제. 3번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 우리가 2차 부등식이지? 얘는 풀면 어떻게 되니?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5다가 x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일에서 요게 되지? 그럼 얘는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참이 될 거고 요 범위에 벗어나면 거짓이 되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야. 3번은 명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리집합 가볼게. 진리집합의 개념 뭐였니? 진리집합의 개념은 조건. 그래. 조건하고 상태라고 했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의 집합.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반드시 집합 기호를 쓴다.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 필수가 이제 2번 가볼게. 지금 두 조건이 있어. 조건 P, 스몰 P는 뭐냐면 1에서 요거지. 그 다음에 조건 Q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이지. 또는 X가 5보다 크다. 1번부터 갈게. 나피잖아. 나피라고 하는 거는 얘를 부정한다 이거지? 부정해볼게. 그럼 얘들아 X가 1보다 커. 1보다 큰 거의 반대는 1보다 큰 거의 반대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뒤집으면 뭐가 돼? X는 4보다 크다지. 근데 답을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아니다고 했어. 진집합을 적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집합기호를 써야 돼. 집합기호를 써야 되고 요 범위를 만족한 X니까 우리가 조건지집합을 쓰면 되겠지? X가 이 X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 또는 X가 4보다 큰 부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다음 2번 가볼까? 집합교를 반드시 써야 된다 했어. 이거는 나피 또는이지. 또는 큐지. 이거의 질집합 구해보래. 나피는 여기 구해놨잖아. 이거.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볼게. 얘들아. 수직선에. 나피는 1번에서 구해놨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하고 4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야. 이 나피고 또는이니까 또는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더한다 이랬잖아. 합집합. 이거에다 Q를 더할 거야. Q는 뭐냐면 3보다 작아. 3 어디 있냐? 3 여기 있잖아. 3보다 작은 부분, 그다음 5보다 큰 부분이지. 5. 흰색과 주황색을 더했어. 그러면 어느 영역 나오니? 더하면 합쳤어. 합치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겠지. 되니? 두 개 합쳤잖아. 그럼 걔를 집합교를 써볼게. 질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x반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이지.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거 됐지. 3번 가볼게. 3번은 P 그리고지. 그리고 낙큐 이렇게 돼 있어. 낙큐부터 한번 볼까요? 낙큐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아닌 거니까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얘를 뒤집으면은 낙큐는 낙큐의 범위 적고 낙큐는 뭐가 되냐면 3에서 x가 이게 되겠지. 얘를 정확히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교집합을 짰잖아. 또는은 합집합을 껴.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그릴 때 P는 1에서 4지?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 얘하고 Q의 영역표를 볼게. Q는 3에서 5잖아? 3은 여기 있지? 5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지금 얘는 뭐냐면 그리고니까 교집합을 구해야 돼. 교집합. 공통부분 어디야? 천장만인데 여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질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x는 3에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방법. 여기 정답이 되겠지. 여기 이해가니? 또는 합해야 되고 그리고는 공통부분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 172페이지 목표는 딱 179페이지까지만 할게. 172페이지 갑시다. 명제 P명 Q이다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거 이제 어떤 명제야? 명제 P명 Q이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지금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된 거야. P하고 Q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이렇게 이루는 건데 하나 쉬운 예를 들면 이거지.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거. 사람이면 동물이다.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된 거지.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정이라고 해. 얘를 결론이라고 하고 얘가 내 가정이 되겠지. 사람이면 얘들아 동물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사람 식물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얘는 당연히 참이 명제가 되면서 게다가 참이 명제야.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명제가 탄생이 됐을 때 이 각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항상 대문자를 써 우리가. 진리집합은 라지 P, 라지 Q 이렇게 적거든. 그러면 P면 Q이다. 지금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참이라고 하면은 두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어떤 포함관계가 나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집중하시고. P면 Q다 참이야. 그러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항상 어떤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그렇지?
사람하고 동물하고 누가 더 카테고리가 넓어? 동물이 더 넓잖아. 그럼 우리가 사람이랑 동물이랑 참이지? 그럴 때 포함관계 어떤 포함관계? 항상 이런 모양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 3개짜리 포크 모양이지. 음식 찍어 먹는 포크 모양. 그래서 그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P면 Q다. 여기 성립돼. 여기 참이야. 그러면 두 개의 진리집합. 얘하고 얘는 어떤 포함관계? 이런 포함관계 나와야 돼. 왜냐면 우리 문제를 풀 때 명제 자체로 푸는 것보다는 포함관계로 푸는 게 훨씬 쉬워. 나중에 우리 내신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를 돌려서 해보게 되거든. 그렇지? 그거 연습이야. 지금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은 7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 P면 Q다. P면 Q다의 참인 거짓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면 뭐가 성립이 돼? P가 Q에 포함이 된다. 요거야. 항상 우리 뭘 기억한다? 포크 모양. 이 모양이 돼야 돼. 포함관계 여기 참이면 알겠니?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문제를 좀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 필수에서 한번 가봅시다. 필수에서 한번 가시면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봐라. 필수에서 한번. 지금 1번 보시면 x가 3의 양의 배수지.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이거의 참 거짓을 판별해보래. 참이야 거짓이야.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얘는 6의 양의 배수니까 6, 12, 18 이렇게 나가는 거지. 참이니? 지금 문제를 묻는 게 얘면 얘다. 지금 이거잖아. 얘랑 조금 똑같으니까 얘잖아. 그래서 포크 모양을 생각하라고. 요게 성립합니까? 묻는 거지. 요게 성립하냐고 묻는 거잖아. 얘가 더 넓어? 아니, 얘하고 누가 더 넓어? 얘가 넓은 거 아니야? 틀렸지 이거는 당연히. 얘가 이거에 포함되잖아. 얘가 이놈을 포함한다. 말이 안 되잖아. 어렵니까? 표정이 왜 이래나? 얘들아 집중해봐. 이렇게 이게 너무 쉬운 내용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어려워? 다시 봐봐. 3의 양의 배수잖아. 3, 6, 9 이렇게 나가. 얘는 6의 양의 배수니까 60, 18 이렇게 나가잖아. 누가 더 넓냐고. 얘가 더 넓은 거 아니야. 얘가 포함하는 관계가 되지.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얘가 넓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요게 참이냐 물어봤어. 그럼 얘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포크 모양이면 이거잖아. 요게 성립합니까? 묻는 거잖아. 아니지, 틀렸지. 1번은.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2번 가봐. 2번 보시면 2번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이거지. 이거이면은 x가 0에서 4냐 이랬어. 근데 이거 방정식 풀어봅시다. x 누구 나와? 1하고 2지. 그렇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다? 요거의 참 거짓을 밝혀낸 얘기는 요게 성립이 됩니까? 묻는 거잖아. 포크 모양 항상. 맞아 틀려? 맞지? 1하고 2는 이거에 들어오잖아. 맞지? 1하고 2가 이게 들어오지? 얘가 더 넓은 범위 아니야? 얘는 0에서 4고 얘는 1에서 2면 범위 들어와야지. 얘는 참이 명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보시면 XY가 무리수입니다. XY가 무리수야. XY가 무리수면 합도 무리수이냐 아니냐. 요거를 좀 살펴보는 얘기지. XY가 무리수야. 합의 결과도 무리수니? 아니지. 누구 때문에? 이런 건 발리를 알아야지. 누구 때문에? X가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 각각은 무리수지만 더하면 0 나오잖아. 0은 유리수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그래서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 다음 필수의 4번 볼게. 필수의 4번 가시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그렇지? 지금 라지 PQ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라지 P하고 라지 Q는 진리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PQ 나왔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피이면은 Q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 그럼 이게 뭔 말이니? 나피이면은 Q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여야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명제를 집합관의 포함관계로 바꿔야지. 자,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했잖아. 나피는 뭐지? P의 여집합. P가 아닌 거지. 항상 이거는 이거라고 했잖아. 포크 모양. 그러면 얘가 요거지.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잖아. 봐봐, 해석을 해볼게. P 여집합, P 바깥쪽이지. P 바깥쪽이 Q 들어온데 P 바깥쪽은 얘잖아. P 바깥쪽은 얘잖아. 해석을 해볼게. P의 바깥쪽이 Q에 들어오냐는 거야. 들어오니? 얘들아, 내가 파란 부분 칠했어. P 바깥쪽이 파란 부분이잖아. 파란 부분이 Q에 들어오냐 물어봤어.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누가 90 아니야? 누가 90은 Q가 아니잖아.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뭐야?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거지. 얘는 나피니까 P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얘는 포크 모양이니까 이 모양 나와야 되지. 얘는 진리집합 Q라고 했을 때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애는 누구 때문이냐 이거잖아. 문제가. 그럼 P의 여집합은 P 바깥쪽이잖아. 파란 부분 내치지 않잖아. P 바깥쪽 얘잖아. 얘가 Q에 들어온대. Q는 얘잖아. P 바깥쪽에 다 Q에 들어와? 안 들어오고 있지. 누구 때문에? 요 두 마리 때문에 안 들어오잖아. 눈 봐봐. 맞잖아. 누구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어? 육아 90 때문에? 이게 거짓이란 얘기잖아. 해석만 하면 되지. 답이 나왔지. 누구 때문에? 육아 90.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니? 중요한 건 뭐다?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이거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집합하고 명제를 같이 배우는 거야. 알겠니? 얘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하기에는 집합이 더 편해. 이것보다는 뇌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를 이렇게 표현해놓고 요게 거짓임을 보여야 되니까 P의 여집합, P 바깥쪽인데 바깥쪽이 Q의 모조리 들어온대. 그게 거짓이 되는 이유 누구 때문에? 육아 90 때문에 그래. 육아 90은 Q의 원소가 아니잖아. 다음에 필수제 5번 가봅시다. 필수제 5번 볼게. 지금 보면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얘가 참이래. 지금 봐. 낫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래. 명제 표현되겠지. 그럼 우리 뭐로 바꾼다? 진리집합 바꾼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피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지? 얘는 포크 모양이 요거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참이다 이런 내용이잖아. 되니? 지금 문제가 요게 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Q라는 애가 있는데 Q라는 애가 P의 여집합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잖아.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림 아니니? P의 여집합이 뭔지 몰라. 그러면 P는 뭐겠어, 얘들아? 이 바깥쪽이 P지. 이 바깥쪽이 P. Q라는 애가 P의 여집합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럼 요 그림 그려놓고서 문제 들어가는 거야. 요 그림 그려놓고서 우리가 벤다그램의 가장 이해하기 편하니까 1번부터 가볼게. 지금 뭐라고 되냐면 항상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야.
P가 Q에 들어오냐 이랬어. P는 뭐라 그랬어? P는 요 바깥쪽이지? 이게 P 여집합이면 P는 바깥쪽이잖아. 이 바깥쪽이 Q에 다 들어와? 아니지, 틀렸지? 2번. Q가 P에 포함이 돼? P는 요 바깥쪽이야? 이 바깥쪽이 Q가 다 들어오니? 아니지. 안 들어오잖아. 얘도 틀렸지?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 P라고 그러니까 P를 어떻게 하지 마시고 요 바깥쪽이 P야. 얘가 P야. P가 Q를 다 담고 있어? 안 담고 있잖아 여기. 3번. P하고 Q의 공통 부분이지. 공집합이니? 빗금친 부분이 지금 P라고 그랬어. P하고 Q는 얘잖아. 공통 부분이야. 있어 없어? 있지. 어느 부분이야? 여기 도너츠 부분. 요 부분 아니니? 여기 어느 부분 아니니? 그치? 공집합이 아니지? 4번 봅시다. 4번 보면 P하고 Q하고 합집합을 했어. 이게 전체 집합이다. 맞아? 이거 볼게. P가 아닌 요 바깥쪽이 P야. 거기다가 Q까지 더했어. 꽉 차 안 차? 꽉 차지. 다시 한번 봐. 이 빗금친 부분 P는 이 바깥쪽이야. 거기다가 Q까지 확 더했어. 꽉 차잖아. 전체 집합 되지. 4번 답이 나왔죠. 5번. P하고 Q가 같아? 말도 안 되지. 빗금친 부분이 P인데 얘가 Q가 같니? 아니지. 바깥쪽이잖아. 정답 4번이지.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 볼게요. P가 Q가 참여되도록 하는 이거가 1번 가볼게. 1번은 내가 할 테니까 2번 한번 해봐. 1번은 내가 해볼게. 조건 P는 마이너스 2에서 지금 A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조건 Q는 마이너스 2A에서 4 이렇게 있죠. 지금 문제가 P이면 Q에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 그렇지. 항상 우리는 뭐로 판단한다?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는 게 쉽다 했지. 자, 봅시다. 그럼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포함하기 어떤 식으로? 요게 된다는 거잖아. Q가 얘를 담고 있는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을 표현해볼게. 부등식이니까. 지금 P라네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이 있어. 여기 A 플러스 1이 있어. 얘가 Q에 들어와야 돼. Q를 내가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럼 맞추면 그리면 이런 그림 아니니?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딱 만족하는 거 아니니? 맞니? 빨간색이 흰색을 담고 있는 구조가 나와있잖아. 그러면 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지? 같아도 되니? 등곱합력 같아도 돼? 다시 한번. 얘가 같아도 빨간색이 포함을 관계 되잖아. 같아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4 봅시다. a 플러스 1은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또 같아도 되니? 4가 딱 여기 돼도 빨간색이 더 넓지? 병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나눠주시면 부등호 바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누구보다 3보다 커졌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첫 번째 답 나왔지. 2번을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그 다음에 이거 마저 하고 좀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모듈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사를 볼까? 176페이지.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게 참이 되려면 말 그대로 모든 학생이 다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게 참이 되려면 한 명만 쓰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과 모든의 의미 차이 나잖아.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학생이 다 안경을 쓰고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건데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 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거야. 두 명만 써도 돼. 그치? 한 명 이상만 쓰고 있다면 무조건 충족하는 거지. 그 둘의 느낌의 차이만 좀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그 필수 7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 이 느낌은. 문제 통해서 필수의 7번을 가봅시다. 필수의 7번 보시면 전체 집합 마이마일 0, 1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다음 중에서 참인과 한번 골라보시죠. 참인과 참을 한번 골라봐라. 기억해보시면 모든이지. 모든의 개념보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성립이 돼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2x 빼기 1이 5보다 작냐 이거 풀어주시면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x가 더 3보다 작냐 이거 맞지? 한 놈이라도 성립이 안 되는 애가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모든이니까. 그치? 모든 x가 성립되지? 이게 뭐가 볼까? 어떤은 모든 거 다 있지.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이보다 크다. 이거 의미 뭐니? 원점에서의 거리잖아. 원점에서의 거리가 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를 풀면은 i보다 작거나 x가 이보다 크다 이거지. 그치? 얘가 부동식품이 요거지. 그럼 요거가 성립이 되냐? 어떤 x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마이너스보다 작은 애가 있어? 없지. 얘보다 큰 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조차도 없어. 아 그렇잖아. 이 5개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애가 있어? 없잖아. 한 놈도 없어. 어떤이 충족이 되려면 하나는 있어야지. 적어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지. 지금 얘는 거짓. 일단 기급번호 보시면 어떤 x에 대해서 얘도 어떠냐? 어떠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돼. x제곱에 x제곱이 x 더하기 얘가 성립하냐 물었어. 그럼 얘 부등식 풀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되지.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에다가 x 플러스 1 이게 돼. 우리 2차 부등식 공부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찢어지는 범위지 이거.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경계가 마이너스라고 이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요 범위 나오지. 2차 부등식을 풀면. 그러면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돼.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니까 있잖아. 마이너스 1로 작잖아. 얘는 어떤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참이지. 그 다음 1번 마지막. 1번은 모든으로 돼 있지.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성립하냐? 이거지. 이거 해석해 봅시다. 이거 뭐니? 절대값 x가 된다는 건 뭐야? 얘가 그냥 나왔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나왔다는 얘기잖아. 해석하면 뭐지? 해석하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이 얘기잖아. 얘는 그럼 이거 아니야? 절대값 x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한데? x가 양수면 되지. 만약에 절대값 x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냥 나왔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가 해석하면 이거지. 모든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가 맞냐 이거. 맞니? 아니지. 모든이니까 모조리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얘 두 놈 아니잖아. 두 놈 때문에 탈락이지. 그러니까 참인 거는 누구?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의 의미는 얘들아 이건 너희들 구별할 수 있겠지? 모든은 말 그대로 모두 성립이 돼야 되고 어떤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 숙제는 430 연습 문제 431번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
이따가 연습 문제 중에서 내가 몇 개 좀 해볼게. 그 다음에 이따가 대우명제 여기 할까 말까 고민인데. 진도를 쫓기진 않으니까. 그럼 잠깐 조금 더 합시다.